이 늑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엄마가 숲에 가서 먹을 걸 구해오마. 근데 너희들 늑대를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늑대가 들어오게 되면 쉰목소리와 검은 발을 보고 그놈을 당장에 알아볼 수 있어. 하고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진짜 심 선생님이 참 잘하셨더라고요. 늑대가 누구냐? 일단은 이 집에 침범하는 자죠. 침입자죠. 그죠? 왜냐면 환영하는 손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늑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물성을 갖고 있죠. 동물이니까 본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뒤에 나오는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자는 우리가 작은 빨간 모자에서 배웠어요. 집어삼키는 무서운 모성이다. 이제 이런 건 배웠기 때문에 잡아먹는 자여서 어떤 면에서는 모성일 수 있겠네? 라고 두 가지를 이제 다 갖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동물로서의 어떤 본능성. 그런데 이거는 여성이야, 남성이야? 아직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잡아먹는 자라는 것에서 모성일 수 있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잘하셨던 쉰 목소리와 검은 발을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남성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의식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동화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염소와 대립되는 존재는 늑대가 맞아.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죠? 근데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여성 같아. 그죠? 모성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같아. 또 일정 부분은 또 남성 같기도 하단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 염소와 대립되는 존재를 보자면 선한 모성이냐, 악한 모성이냐,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원형으로 보게 되면, 원형은요,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선한 면, 악한 면 다 갖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처음 도입 단계에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무스로 딱 단정해 버리지 않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을 두드려요.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염소와 늑대를 구분해야 하게 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그쵸? 쉰 목소리냐, 고운 목소리냐, 그 다음에 하얀 발이냐, 검은 발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사실 하나로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줬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도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부모님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 정답인가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동화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문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성의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엄마의 자식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이일 수 있고요. 또 문 열어라 얘들아 엄마가 먹을 걸 갖고 왔다. 이런 얘기는 벌써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아기 염소와 엄마와의 관계는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엄마의 말을 잘 듣는 네 엄마 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의 그런 그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육 방식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양육 방식이 길들여진 상태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통해요. 그쵸? 그러나 사람은 항상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 혹은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 아니면 엄마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하고도 이제는 관계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의 긍정적인 측면만 알고 있으면 엄마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는 우리 엄마 아닌가 봐. 우리 엄마는 착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니네. 그럼 뭐지? 하고 나오는 그 발상이 뭐예요? 계모예요. 그래서 계모가요, 진짜 새엄마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 엄마는 선한 면만 있는 엄마인데, 나한테는 너무나 선한 엄마인데, 부정적인 악한 면을 보여줄 때에, 아니면 아이가 악하게 느낄 때에, 아이는 그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 엄마는 아마 우리 엄마는 어디로 사라졌고 새 엄마일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못됐지? 저렇게 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새 엄마여서 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래서 모성원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경험해야 될 때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원형이 드러날 때 한쪽 측면으로 드러나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 우리는요, 누군가를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는 좋아. 우리 엄마는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엄마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쪽 측면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측면이 뭐예요?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강력한 정서로 동반해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콤플렉스다. 그 콤플렉스 안에는 깊이 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원형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여기서 관계가 긍정적이잖아요. 이 아이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모성 콤플렉스가 긍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원형도 긍정적인 측면만 발현이 돼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걸 해야 돼요? 부정적인 측면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극이 드러나는 겁니다.